중국 전역을 흔들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5초면 원리를 깨우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는 평생이 걸려도 어렵습니다. 이 말이 수천 년 문명의 자부심을 건드린 것이었을까요? 17살 소녀는 그날 이후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고 가족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엔 협박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SNS엔 그녀의 실명과 집 주소가 퍼졌고 심지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삭제되길 바라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자를 배우며 매일 눈물 흘렸던 아이, 할머니에게 한글을 처음 배웠던 그 여름날의 기억,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왜 이 말을 해야 했는지를 깨닫기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용기에 대한 기록이며 가장 인간적인 배움에 대한 감동 실화입니다. 지금 당신이 들어보실 이야기는 한 소녀가 문자를 통해 세상과 맞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7살 소녀의 한마디에 중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뉴스는 연일 그녀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유명인도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조용히 공부하던 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상하이 국제 청소년 언어 포럼. 국제적인 행사였고 수많은 언어학자들과 교육 관계자들, 청소년 대표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그 무대 위에 조용히 한복을 입고 걸어나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천샤오링, 그리고 그녀의 또 다른 이름 김지수. 중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화교 2세. 한 손에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숨을 삼키며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두 개의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제가 10년 동안 배워도 여전히 두려운 문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 하루 만에 저를 변화시킨 문자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글은 5초면 원리를 깨우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자는 평생이 걸려도 다 익히기 어렵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수천 년 문명의 자부심을 가진 나라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관객석은 정적에 잠겼고 곧이어 심사위원들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발언 영상은 중국 SNS에 폭발적으로 퍼졌고 실시간 검색어 1위, 수백만 건의 댓글, 반역자, 나라 망신, 한국으로 꺼져라라는 악플이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작은 한국 식당에도 한국 음식을 팔지 마라, 중국을 모욕했다는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그녀의 집 주소까지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 학교는 그녀에게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공부 잘하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온 나라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려는 것도 무언가를 깎아내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직접 느낀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외우는데 평생을 써야 할까? 왜 어떤 문자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까? 이 영상은 그런 질문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만난 두 개의 문자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한 사람의 성장과 깨달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의 기록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샤오링.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를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나라, 그리고 두 개의 문자 사이에서 소녀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진심이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문자의 민주화라는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미래를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17살 소녀의 작은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다시 한글의 위대함을 돌아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국인, 어머니는 한국계 화교 1세. 집에서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났지만 밖에서는 철저히 중국어만 써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천샤오링.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저를 한국 애라고 불렀고 주말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 교민 모임에 가면 중국 애라고 불렸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나는 늘 어정쩡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7살이 되던 여름 할머니는 조그마한 노트를 제게 건넸습니다. 지수야, 이게 너의 진짜 이름이란다. 김지수. 이건 우리나라 글자야. 한글이라고 해.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하셨습니다. 쉽단다. 아주 쉬워. 따라해보자. 그날 오후 할머니는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 이건 라는 소리. 이 둘을 붙이면 가가 되는 거야. 놀랍게도 단 몇 시간 만에 저는 짧은 동화책 한 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쉬워요. 한자는 열심히 외워도 계속 까먹는데 이건 바로 머리에 들어와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세종대왕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야. 누구든지 쉽게 배우라고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수십 번 제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그 글자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찾아주는 주문 같았고 어쩌면 나는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이가 아니라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교에 가면 매일같이 새로운 한자를 외워야 했습니다. 3,000자가 넘는 한자를 외우지 않으면 시험에서 낙제였고 방학도 없었습니다. 천샤오링. 또 틀렸니? 왜 이렇게 외우질 못하니? 선생님의 꾸지람은 어느새 제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자를 못 외우는 아이, 머리가 나쁜 아이. 밤이면 한자책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가 제 방에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지수야, 왜 울어? 할머니, 저 바보 같아요.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넌 바보가 아니야. 그냥 한자가 원래 어려운 거야. 옛날엔 글을 아는 사람이 권력을 가졌거든.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만든 거야. 가난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단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달랐지. 모든 백성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단다. 배운 사람만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은 날 이후 저는 한글이 단지 쉬운 글자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문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문자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한자 교육은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매주 수십 개의 새 글자를 외워야 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 앞에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한글은 5분 만에 배웠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글자를 이렇게 오래 외워야 하지? 친구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지 그땐 몰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국제 청소년 언어 포럼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각국 청소년들이 자국의 문자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하는 행사. 제 마음은 쿵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다. 저는 한참 고민 끝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포럼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이 금지되었던 시절 많은 사람들이 몰래 한글을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이야기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지수야, 그건 단지 글자가 아니었어. 우리 민족의 혼이었단다. 그 글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그리고 포럼 당일 무대 위에 선 저는 단지 저의 진심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10년을 한자를 배웠지만 아직도 절반도 쓸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단 하루 만에 배웠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진짜 문자입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관객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포럼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 지금 실검일이야. 내 영상 벌써 100만 회 넘었어. 처음에는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왜? 그냥 나의 이야기였을 뿐인데. 하지만 곧 메시지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욕보인 배은망덕한 아이. 어디 감히 한자를 한글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냐. 너 같은 애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SNS에는 제 이름과 사진, 그리고 심지어 저의 집 주소까지 퍼졌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게 부끄럽다. 한자를 모욕한 반역자. 이중간첩 같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인터넷 속에서 국가를 배신한 17세 소녀로 규정되었고, 단 하루 만에 조용한 우등생에서 중국 전체가 분노하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샤오링, 너의 발언 이후로 학교에 항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 상태로는 수업 진행이 어려워. 당분간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단지 내 경험을 말했을 뿐인데 내가 틀린 말을 한 건가?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커튼도 닫고 휴대폰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그런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샤오링, 잠시 한국에 다녀오는 건 어떻겠니? 서울에 내 할머니와 고모가 계시잖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전이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 하지만 어쩌면 내 피가 시작된 곳일지도 모를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광고판, 지하철 안내, 거리의 간판들.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모든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지수야, 고생 많았지. 이젠 여기서 마음 편히 쉬어라. 며칠 후 고모는 저를 국립한글박물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정식으로 배웠습니다. 자음은 사람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일을 상징한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글자가 불과 28자 안에 완벽하게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구나. 이건 과학이고 사랑이고 철학이었구나. 박물관 구석,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 앞에 섰을 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종대왕님, 그때 제가 무대 위에서 했던 말 틀린 게 아니었죠? 며칠 뒤 고모의 지인이신 방송국 PD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천샤오링 양, 최근 논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더 큰 논란이 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고모는 제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그 말 내가 제일 처음 할머니에게 배운 한글로 했던 말. 그 진심을 이제는 세상에 제대로 전해야 하지 않겠니?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촬영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는 조용했고, 진행자는 저를 샤오링 양이라 부르며 진심을 담아 질문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였을 뿐이에요. 한자를 배우면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놀라움.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욕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표현이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자는 누구나 배워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글자를 통해 지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마지막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에게 한글이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저는 멈칫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저를 저답게 만들어준 글자예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쓰게 해주었고, 처음으로 나를 이해하게 해주었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움보다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런 아주 특별한 글자요. 촬영이 끝난 후 PD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솔직했고 가장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인터뷰 영상이 포함된 90분짜리 다큐멘터리가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에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조회수는 며칠 만에 수십만을 넘어 곧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건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한자 외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 천샤오링의 말 나도 공감 간다. 문자의 민주화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은 적은 처음이다. 처음엔 화났는데 영상을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중국 교육계에서 벌어졌습니다. 베이징대 언어학과 교수들이 문자 접근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몇몇 학교에서는 한자의 구조를 쉽게 가르치는 새로운 시범 교육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말은 너무 빨랐던 진심이었을 뿐, 틀린 말이 아니었고 그냥 너무 앞서간 말이었을 뿐이라는 걸. 다큐멘터리 방송이 나간 지 한 달 후 어머니는 갑작스레 화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샤오링, 좋은 소식이야.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이제 다시 등교해도 된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싸늘했던 시선과 차가운 침묵, 등 돌렸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너의 진심을 알게 된 것 같아. 그 인터뷰 이후 많은 게 달라졌어. 그렇게 저는 2개월 만에 상하이로 돌아가 학교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비난이 아닌 변화된 눈빛들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류웨이가 주저하다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샤오링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더 조심했어야 했어. 교실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피하던 시선들이 하나둘씩 따뜻하게 바뀌었고 심지어 언어 동아리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다시 말할 기회가 주어진 거라면 이제는 더 잘 말할 수 있을 거야. 발표 당일 저는 칠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든지 5분 만에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엔 조용하던 교실에 이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야? 기억이 목구멍 모양이래? 이게 6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기지 않아. 그날 이후 한글은 그녀가 무례하게 끌어들인 외국 문자가 아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문자로 학생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진심은 결국 천천히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요. 그날 포럼에서의 발언이 어쩌면 너무 거칠고 빠른 진심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진심은 결국 누군가를 움직였고 또 누군가에게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저는 주저없이 언어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입학 지원서 마지막 문장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피를 이어받았고 두 문화의 언어를 모두 사랑합니다. 제 경험은 상처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글과 한자, 두 위대한 문자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공부하며 방학마다 상하이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글날이면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친구들을 모아 작은 한글 강좌를 엽니다. 한글은 그냥 쉬운 글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님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랑과 철학으로 만든 문자예요. 그 말을 전할 때마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여름날 처음 제 이름을 써보던 어린 김지수의 손끝도 함께 떠오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샤오링 양, 당신의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보지 않겠어요? 저는 고심 끝에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글자 사이에서 한글과 한자, 그리고 나. 할머니께 책 소식을 전했을 때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내가 내게 한글을 가르쳤을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단다. 자랑스럽구나. 저는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에게 노트를 건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란다. 그 마음은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넌 태어날 때부터 두 세상을 연결할 운명이었던 거지. 오늘도 저는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천샤오링 그리고 김지수. 중국과 한국 두 문화를 가슴에 안고 이제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한마디로 나는 반역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로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는 누구나 읽고 쓸 수 있어야 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을 남긴 세종대왕처럼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한 소녀의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 고개를 떨궈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샤오링 혹은 김지수. 그녀는 자신의 두 이름 사이에서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결국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이름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치와 감정 그리고 진심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아주 작은 목소리였다는 것을. 지금 감동사연 채널을 구독하시면 그 작지만 깊은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